단체 관람 대관 하나에 단체 관람 대관 하나에 생각 좀 해보죠. 단체 관람 대관 하나 해주세요. 단체 관람 대관 하나 해주세요. 네, 여러분들에게 연말 선물 헤로니모 단체 관람. 월요일 화요일 신청을 받아서 선정이 다 완료됐는데 아무래도 연말이고 하다 보니까 취소하는 분들이 많이 생겨서요. 한 번 더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20일 오후 8시 상암동 메가박스 1관에서 헤로니모 단체 관람이 있습니다. 신청해 주시면은 뭐 제가 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티켓 받아서 영화 보시면 됩니다. 영화 보고 싶으신 분들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화이트 날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이야기 해봅시다. 우리 시각으로 내일 오전 미국 하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대한 탄핵 소추안 본회의 표결을 실시합니다. 탄핵 소추안이 하원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과반 찬성이 필요한데 민주당이 다수인 하원과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의 탄핵 표결은 결과가 예상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미국 내 정치 상황은 우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지금부터 이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주 한인 유권자연대 김동석 대표 연결합니다. 대표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잠깐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미국 대통령 탄핵 절차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예, 대통령이 이 탄핵될 만한 범죄 행위가 드러났다 하면 우선 조사를 하죠. 예. 그리고 조사 내용에 따라서 탄핵에 대한 그 발의를 하고 이런 것들을 그리고 심판을 하고 결정을 하고 의회가 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한다고 해도 틀린 건 아니죠. 일단 하원에서 탄핵 소추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요. 예. 그 방송 초반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내일 아마 그 결의안을 표결에 붙일 것 같거든요. 예. 지금 민주당이 공화당에 비해서 한 30여 명 이상 의석이 많기 때문에 예. 트럼프 대통령 하원에서의 탄핵 소추안은 통과가 된다 이렇게 보는 게 맞고요. 예. 심판을 결정을 이건 이제 상원에서 합니다. 예. 상원에서는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해야 이게 결정이 되는데요. 예. 지금 한 3명 공화당이 더 많지만은 이게 진짜 결정이 되려면은 공화당에서 한 20여 명 이상이 이탈이 돼야만 탄핵이 되기 때문에 예. 거의 불가능하고 그래서 탄핵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예. 절차가 이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하원에서는 민주당 의원이 많은데 과반 찬성이면 통과가 되니까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데 상원에 가면은 3분의 2가 찬성해야 되는데 지금 절반 이상이 공화당 의석이기 때문에 이건 불가능하다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네. 자, 그러면 민주당이 이런 하원, 상원의 절차를 다 알 텐데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것을 왜 이렇게 끝까지 밀고 있을까? 정치적인 목적이 있습니까? 사실 이 탄핵이란 거를 놓고 양당이 다 계산을 가지고서 이 시도를 했죠. 민주당은 어차피 2020년 선거에 공화당 트럼프가 후보인데 예. 이러한 대통령의 그 자질이나 리더십에 대해서 시민들 앞에 좀 드러내려고 했던 이런 전략이 있었던 것 같고요. 있었고 공화당 쪽의 트럼프 쪽에서는 탄핵이라는 측면이 그렇게 전략적으로 불리하지 않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있는 지지층들을 결집을 하면은 자동으로 트럼프 대통령 지지층들은 이 확대가 되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양 당이 탄핵이라는 이슈가 선거 전략상 있어서는 다 계산이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봐서는 지금 훨씬 더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이 좀 유리하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그 스윙 스테이트에서의 지지층들은 훨씬 지지율이 올라가고 확산이 된 게 여론조사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보여지죠. 예, 대표님 말씀처럼 공화당 지지층은 결집을 하고 민주당은 이탈을 한다. 혹시 이 탄핵 통과시켜서 민주당이 역풍 맞을 가능성도 있습니까? 사실 그 클린턴 때를 보면서 전문가들이 많이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 탄핵 소추안, 하원에서 준비한 탄핵 소추안이 클린턴 대통령 때보다 훨씬 약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예. 탄핵을 추진했다가 안 되면은 탄핵을 추진한 당은 굉장히 큰 데미지가 있습니다. 손해를 보게 돼 있습니다. 예. 예, 지금 여론이 좀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지만 민주당 쪽에서는 사실 우크라이나 스캔들 나온 다음서부터는 이 시민의 여론이 있었습니다. 당내에 아주 좌파 쪽에 있는 의원들, 프로그레시브 그룹 의원들은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것들을 고발해내려는 게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지도부에서는 좀 신중했지만은 9월달 우크라이나 스캔들에서는 안 하면 안 되는 분위기가 있었다. 이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혹시 내일 그 하원에서 부결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지금 볼 때는 전혀 없습니다. 네, 부결될 가능성은 없고, 지금 예상 의원들이 나오는 거 보면은, 과반수가 넘습니다. 예. 이미 의견을 표한 의원들, 아마 지금, 미국 쪽 방송을 보실 수 있으면은 계속해서 이제 그 뉴스가 나오는데, 예. 하원은 결의안이, 소추안이 통과된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상원은 언제 열립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 주 24일 이전에 이게 끝나고서 그 크리스마스 휴회가 들어갑니다. 예. 그러니까 1월 둘째 주서부터 상원으로 올라가서 본격적으로 이걸 검토하고 이게 이제 또 상원에서 표결을 붙여질 텐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빨리 해라. 예. 일주일을 넘기지 마라 이러고 있는데 그 미치 매코넬 상원 대표는 백악관과 긴밀하게 협력하겠다 이런 입장을 놓고 보면은 1월 중순 지나기 전에 아마 이 탄핵에 관련한 거는 중지부가 찍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그럼 결론이 최종적으로 날 때까지는 뭐 3주나 4주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뭐 당연히 걱정하는 것이 북미 대화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문제입니다. 미국 내 정치 상황이 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트럼프 대통령 쪽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이 미국과의 관계를 계속 이어가려고서 연내 다른 셈법을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 탄핵이 추진 중에 탄핵 소추안이 나오고 상원으로 넘어가고 이럴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회담 같은 거 할 결의이 없기 때문에 예. 잘 모르는 거 아니야. 이러지만 북쪽에서는 연내 다른 셈법 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이게 긴장 상황이 되고 있는데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점점 북한 관련한 이슈가 그 주목을 받고 긴장된 주목을 받는 이유가 그 탄핵이라는 부분 안에 있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액션 취하기가 어려운데 만일에 탄핵이 정리가 된 다음에는 좀 그 기대해 보지 않을까 전문가들 분석입니다. 예. 미국 현지 언론은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북미 대화에 관해서 대화에 좀 나서야 한다든가 혹은 제재를 완화시켜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라든가 나온 게 있습니까? 북한이 최근에 중대한 실험하고 굉장히 그 발언이 그 시한이 다 됐다라는 압박을 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이전하고는 다르게 굉장히 격양되게 트윗에 표현했었습니다. 적대적으로 행동하면 모든 것을 잃는다. 그리고 뭔가 진행 중이면 나는 실망한다. 그 군사적 옵션이라는 것까지 발언한 적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이 굉장히 이 좀 어려운 때인데요. 스티브 비건이 갑자기 중국으로 갔잖아요. 예. 이거는 이제 미국의 전문가들이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끝까지 대화를 해보려고서 하는 노력이다. 그리고 아직 한 열흘 남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거의 많은 쪽에서는 북이 스티브 비건을 아마 만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이제 전망이 많습니다. 예. 이게 서로 양쪽이 다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 양쪽 지도력 리더십이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굉장히 그 어려운 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우리 언론에서는 북한이 ICBM을 발사할 가능성도 있겠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 미국 조야나 언론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ICBM 가능성 언급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 얘기들 나오고 해설에서 나오는 걸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적인 가장 성과 하나 하면은 북과의 이 평화 분위기를 만들어낸 건데요. 예.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북이 장거리 미사일을 쏘면 이제 이 전반적인 게 다 선거가 막 시작되면서 없어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선거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이런 걸 구체적으로 노골적으로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트위터에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만일에 ICBM이 발사가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 어떻게 할지가 모르기 때문에 하노이 회담이 이 결렬이 되고 나서 워싱턴에서 그동안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을 해나간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던 세력들이 잠잠해진 적이 있었습니다. 예. 북의 위협에 대해서, 북의 핵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뿐만 아니라 강경하게 어떤 대처를 하는 것도 그 트럼프 대통령 내에서는 그렇게 치명적이지는 않다. 트럼프 대통령 리더십을 발휘하는 거는 예. 강경한 대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예,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죠. 그렇군요. 이런 분석, 이런 전망을 하는 데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고 마치죠. 김 대표님, 힐러리 트럼프 대결 때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예측하셨는데 재선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이 크다.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5개, 6개 주 스윙 스테이트에서 이기면서 대통령이 됐는데, 한 450만 표 국민표는 지면서도 대통령 선거제도로 인해가지고 했는데, 예. 그 5개, 6개 주의 지지율이 2016년 선거 때보다 훨씬 지지율이 높게 나왔습니다. 탄핵으로 인해서 지지율이 높게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또 다른 트럼프 재집권 되는 상황에 우리가 좀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김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예, 지금까지 미주 한인 유권자연대 김동석 대표였습니다. 예, 이어서 바둑 이야기 해봅시다. 은퇴를 선언한 이세돌 구단 토종 AI 한돌과 은퇴 대국을 펼쳤습니다. 인간이 진 것이 아니라 이세돌이 진 것이다. 자신이 없어요, 질 자신이. 이런 명언을 남기게 됐던 이세돌 구단인데요. 구글 알파고에게 유일한 패배를 안겼던 인간 이세돌 구단은 오늘 대국에서도 92수 만에 불계승을 거뒀다고 합니다. 알파고 대결 후 3년 9개월 만인데요. 관련 소식 이세돌과 알파고의 마지막 대국 해설을 했던 신문선 교수에게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신문선입니다. 바둑에도 조예가 있으셨습니까? 이거 뭐 축구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 섭외를 받고 이게 상당히 좀 고민하다가 인터뷰 응하긴 했습니다. 바둑을 즐기죠. 그러니까 축구를 얘기하면 아마추어 조기의 선수가 대표팀 이거 해설하는 것을 이렇게 재미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축구 해설하고 바둑 해설 어느 게 더 재밌습니까? 축구는 아무래도 좀 동적인 스포츠고요. 예. 바둑은 완전 정반대의 정적인 스포츠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해설의 그 방향이나 내용이 전혀 다르죠. 골이 터지면 축구는 소리 지르지만 바둑은 예를 들어서 알파고가 이제 그 당시에 칠 때 압수를 두더라도 축구처럼 골 터질 때처럼 뭐 이렇게 소리 지르지 못하는 예. 그런 종목이죠. 네. 예. 각각의 매력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자, 오늘 네. 경기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저도 관심을 갖고 텔레비전 중계를 봤어요. 초반에 이세돌 프로가 3기, 그러니까 바둑판에 이제 세 면의 귀퉁이 모서리 쪽에 세 기를 차지하기 위해서 차분하게 이제 집바둑을 뒀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그렇게 포석한 후에 중반까지 아무래도 공격을 받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세에 몰리는 듯한 이제 이렇게 흐름으로 갔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세돌 그러면 굉장히 공격적인 바둑을 두는 프로로서 인기가 상당히 높은데요. 예. 이제 흐름 자체가 이제 그렇게 가면서 오히려 사실은 경기에 대한 예측, 그다음에 경기 상황에 대한 것을 분석하는 모든 지표나 지수는 토종
에아인 한돌이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반영되는 것이 경기 그러니까 한 70수 정도까지 진행이 되면서 그런 흐름 같거든요. 결국은 지난번 알파고 때와 마찬가지로 결정적인 실책을 한돌이 범하면서 이세돌 프로가 승리를 하는 불계승을 하는 그런 아주 절묘한 경기가 있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세돌 구단이 평상시 대국과는 조금 다른 작전으로 나왔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이세돌 프로가 알파고 때도 그랬지만 토종 에아인 한돌과 경기를 하면서 이 컴퓨터가 갖고 있는 한계 그리고 통계적 수치와 통계적 어떻게 보면 모형을 갖고 바둑의 수를 찾는 이 기계와 이제 인간이 붙은 거 아니겠어요? 예.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컴퓨터가 예측 가능한 변수에서 좀 벗어난 아주 절묘한 수를 뒀던 거죠. 사실은 그 수는 이세돌 프로도 경기가 끝나고 나서 대국이 끝나고 나서 인터뷰 때 보니까 평범한 프로라고 하더라도 수는 실수를 하는 수가 아닌데 한돌이 최악의 수를 선택을 해서 이길 수 있었다라고 결국은 평가를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한돌이 이세돌을 꺾을 것으로 모든 사람들은 예상을 했습니다만 예. 인간이 이 컴퓨터를 이긴 또 아예 기적의 경기로 이렇게 후세에 역사를 기록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세돌 구단이 불계승을 거두면서 한돌이 약했던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한돌이 했던 전적을 보면 대한민국 랭킹 5위 안에 드는 프로기사들 다 꺾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렇죠. 한돌 측에서도 오늘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다 이렇게 말했고 말이죠. 근데 왜 그런 실수가 나왔을까? 버그라고 얘기를 하죠. 예. 어떻게 보면 운동선수들도 타이밍의 일관성을 위해서 시도 때도 없이 축구선수는 슈팅 연습을 하고 야구선수들은 방망이질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러한 세계적인 선수들도 골대 앞에서 헛발질을 하거나 똥볼을 차거나 야구선수도 상처를 당하지 않습니까? 예. 컴퓨터도 결국은 인간이 개발을 하고 인간이 거기에 관한 통계적 여러 가지 지수들을 입력을 시켜서 경우의 수를 만들었던 거거든요. 예. 거기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버그가 일어난 것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세돌 프로가 앞서도 얘기했듯이 대국이 끝나고 나서 평범한 프로라도 그 수에 잘못된 어떻게 보면 판단을 하지를 않았을 것이다. 인간 같은 경우는요. 근데 대한민국의 내노라는 프로들을 전부 5명을 꺾었던 한돌이 결국 이제 거기서 무너져서 불개패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세돌 프로가 오늘 경기에서 이긴 것은 지난번 알파고와 마찬가지로 이런 컴퓨터의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긴 하지만 결국은 인간이 기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기회는 충분히 있다는 것을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 말씀 듣다 보니까 이 한돌과 알파고가 대결하면 슈퍼컴퓨터와 슈퍼컴퓨터가 대결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그런 것도 궁금해지긴 하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이세돌과 이 경기 이면에는 지금 슈퍼컴퓨터 얘기를 하셨는데요. 네. 벌써 슈퍼컴퓨터 간의 경기를 해서 랭킹을 지금 매겨놓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경기에 왜 국내 바둑인 뿐이 아니라 많은 최첨단 이 컴퓨터를 다루는 업종에서 이 경기에 관심을 가질까요? 결국은 이것은 바둑이라는 인간의 두뇌와 싸우는 이 기계의 게임이었지만 이것은 하나의 산업적 시각에서 오늘 경기 결과가 아마 이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저는 보고요. 아마 또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세돌 프로가 비교적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은퇴를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세돌 프로의 은퇴는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 약속을 했으니까 일단 은퇴를 한다고 하더라도 끊임없이 이세돌 프로에 대한 바둑계에서의 러브콜은 계속되지 않을까. 그것은 한국뿐이 아니라 이제 중국에서도 그렇고요. 중국에서도 이세돌 프로가 굉장히 인기가 있거든요. 이세돌 프로의 기질이
일사불태입니다. 그러니까 맞서면 절대로 물러서지 않는 그런 기백이 있고, 사실 이제 그러한 기세 때문에 이세돌 프로에 대한 팬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경기 결과는 이세돌 프로에 대한 새로운 또 평가, 인기를 더욱 크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을까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으로 2번 대국이 더 남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상당히 전 관심이 가요. 예. 만약에 앞으로 2경기에서 토종 AI 한돌이 패한다면 이 슈퍼컴퓨터의 이것은 지난번에 알파고하고 다른 결과로 결국은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거기서 치명적인 것은 상당히 그 한돌 입장에서 상당히 타격을 받겠죠. 그리고 지금 AI 한돌도 세계 슈퍼컴퓨터 쪽에서 이제 바둑에서 랭킹 3위에 올라 있을 정도로 신뢰도나 타당도나 객관성에서 이미 입증이 된 거거든요. 입증이 된 거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2차전, 3차전 때는 사실은 이세돌 프로가 은퇴를 선언하고 연습을 그렇게 많이 하질 않는데 심리적으로 상당히 어떻게 보면 고민하면서 이 대국을 준비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2차전, 3차전 때는 한돌 입장에서 상당히 긴장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더 재밌게 지켜볼 수 있겠네요. 네. 홍익대학교 정문 앞에 와우 갤러리라고 있는데 이거 위원님께서 운영하신 갤러리라고요? 저 이제 학교 퇴직하면 제가 좋아하는 거 하고 또 인생을 즐겨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앞서도 얘기했지만 바둑과 저희 인연은 제가 대한체육회 이사할 때 모든 체육인들이 바둑을 대한체육회 준가맹단체로 가입할 때 반대했었어요. 예. 근데 저는 바둑을 대한체육회 준가맹단체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해서 혼자서 아주 투쟁적으로 싸워가지고 받아들이는 그 계기가 됐었거든요. 예.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축구는 동적인 스포츠잖아요. 예. 20년 넘게 저는 축구 선수 생활을 했는데 늘 제 머릿속에 내재되어 있는 것은 상대를 걷어차고 상대에게 태클해서 볼을 뺏고 이 폭력적인 내재가 되어 있어요. 예. 저뿐이 아니라 모든 이 신체적 접촉이 있는 선수들은 다 그런 질환을 앓거든요. 예. 그것을 떨기 위해서는 정적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 바둑도 한 방법이었겠죠. 음악이나 또는 마시는 차나 뭐 이런 것을 즐겼는데요. 제가 홍대 앞에는 지금 임대료가 비싸서 갤러리 다 골목적으로 쫓겨가고 세계적인 미술대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중과 호흡하는 이런 갤러리가 없는 것에 대해서 이제 사회공헌적 차원에서 화가들이 뛰어놀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들자. 예. 이제 그런 생각으로 갤러리를 만들어서 아주 요즘에 상당히 주변에서 인사받기 바쁩니다. 부럽다. 그리고 고맙다라고도 얘기도 많이 듣습니다. 홍대 쪽에서. 홍대 정문 앞에 와우 갤러리.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전화 연결 어렵게 했으니까 오늘 한일전 전망 하나 여쭤보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동아시안컵 열리는데요. 네. 이게 지금 우리 수출이 문제로 해서 외교적으로 갈등 양상도 있고 꼭 이겼으면 하는 마음이 우리 국민들한테 있을 겁니다. 또 홈 경기이고 하고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자, 지금 말씀하셨듯이 스포츠는 역사와 그리고 지금 우리 이제 독도 문제, 교육 문제 이런 것들이 오버랩이 돼가지고 게임 자체는 상당히 이제 재밌어지는 거죠. 결국 그것은 시청률이나 또 관중들이 몰려가는 요인이 될 텐데요. 일본에게는 고스톱 쳐서도 고스톱에도 져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저는 늘 즐겨서 중계할 때마다 한일전을 할 때마다 이렇게 오프닝을 했었습니다.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나라지만 역사적으로 정서적으로 결코 질 수 없는 나라가 일본이다. 예. 라고 이야기를 해서 침을 튀겨가면서 시청자들의 귀를 쫑긋 쓰게 했거든요. 예. 오늘 경기에서 사실은 아까 이제 알파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토종 우리 지금 슈퍼컴퓨터 얘기도 했습니다만 지금 벤투 감독이 팀을 맡고 나서 상당히 팬들 입장에서 보면 만족스러울 만한 경기를 하지 못했거든요. 예. 오늘 경기는 벤투 감독에게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경기이고요. 또 팬들 입장에서는 일본과의 최근에 있었던 여러 가지 역사적 갈등이나 또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겹쳐져 있기 때문에 팬들 입장에서는 무조건 이겨달라고 아마 주문을 할 겁니다. 홈그라운드이기 때문에 한국 대표팀은 선취골을 넣으면 쉽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만 만약에 첫 골을 일본 쪽에 내주게 되면 경기는 걷잡을 수 없는 흐름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것을 이렇게 경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선제골이 중요하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신문선 명지대 교수였고요.
사무소 마치고 저는 4부에서 축구 얘기 본격적으로 해보기로 하겠습니다.